협객행, 김용 원저, 제구장. 호연만서는 비교적 행동이 침착하여 자기네들 두 사람으로는 석가라는 녀석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백사형이 분부한 대로 충천화전을 쏘아올려 신호를 할 작정인데 문만부는 그동안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으로 두 사람을 불러 세운 것이었다. 이때 정당 역시 깜짝 놀랐다. 이 두 사람은 설산파의 제자인데 백만검이 혹시 이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백만검이 나타나면 할아버지는 천오라버니에게 백만검과 싸워야 한다고 할 텐데 큰일 났구나. 흥, 우리끼리 하고 있는 말을 당신들이 왜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재수 없게시리. 그녀는 다시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오라버니, 우리들은 배로 돌아가요. 석파천은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문만부는 평소 석중옥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왕만인과 장만풍이 상처를 입은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호통을 내질렀다. 어디를 가? 이 석가 녀석아, 순순히 나를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을걸. 그러면서 그는 왼손으로 석파천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석파천은 몸을 옆으로 돌려서 피하는 동시에 정당이 가르쳐준 금나수법을 펼쳐 팔을 들고 상대방의 초식을 밀쳐냈다. 문만부는 손을 뻗었으나 움켜잡을 수 없게 되자 다리를 들어 석파천의 배를 걷어차려고 했다. 석파천은 발길질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반나절 동안 호조수와 옥녀첨침이라는 이 두 초식만을 뇌리에 되새기고 있던 참이라.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자 그만 그 두 초식만 머리에 떠올랐다. 문만부는 바로 자기와 마주 서 있는 참이라. 그 두 초식으로는 상대방의 뒷등과 허리께에 손이 닿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이때 그는 자기의 그와 같은 초식이 맞든 맞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대뜸 걸음을 옮겨 상대방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의 내공이 심오했기 때문에 몸을 돌리고 피하는 것은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와 같이 성큼 한 걸음 내딛자 우연히도 문만부의 발길질을 피하게 되었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호조수를 펼쳐 그의 영태혈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옥녀첨침으로 그의 현추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낚아채게 되었다. 다음 순간 문만부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호연만선이 앞으로 달려나와 협공하려 했으나 벼랑간 석파천이 자기 사제의 요혈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처 검을 뽑지 못하고 주먹을 들어 석파천의 허리를 후려쳤다. 그는 이 한 대의 주먹에 십성의 공력을 돋우게 되었다.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우지끈 뚝 하면서 오히려 그의 오른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 순간에 자기의 허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그만 문만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문만부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그의 어깨 쪽지를 잡고는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 두 눈을 까뒤집고 까무러쳐 있는 끔찍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며 부르짖었다. 어이쿠, 야단났다. 띵땅, 그는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정당은 킥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천오라버니, 그 1초는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당황하여 자세가 보기 흉하더군요. 이어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말했다. 그는 죽지는 않겠지만 병신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두 손과 두 다리를 1년이나 2년간 못 쓰게 될 거예요. 석파천은 문만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당신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소. 띵땅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시다. 정당은 문만부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검을 뽑아들고 말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면해주려거든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안 돼요. 호연만서는 이때 오른팔이 부러져서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그와 같은 말을 듣고는 분노하여 외쳤다. 이 요괴 같은 년놈들. 설산파의 제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모욕은 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형제가 너희들 손에 꺾이게 되었으니 우라통이 터질 소리는 작작하고 시원스럽게 우리 두 사람을 죽여라. 석파천은 정당히 문만부를 정말 죽이게 될까봐 재빨리 그녀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아 땅바닥에 푹 꽂고는 말했다. 띵땅, 빨리 돌아갑시다. 석파천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는 재빨리 배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정당은 비웃음에 찬 얼굴을 하며 말했다. 장락방의 석방주는 수단이 악랄하고 사람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죽인다고 하던데 어째서 갑자기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사내가 되셨죠? 조금 전의 일은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대답을 했다. 좋소, 말하지 않으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손과 발을 못 쓰게 되는 것이요? 정당은 담담히 말했다. 오라버니의 내력으로 두 곳 혈도를 움켜잡고 힘을 주었으니 그의 손발이 병신이 안 된다면 우리 정씨 집안의 18초 금나수법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죠. 석파천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더러 할아버지를 그러한 수법으로 사로잡으라고 한 것이오?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난구나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인데 설산파의 저 밥통과 같은 자들과 견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있는 투로 다시 말했다. 당신이 만약 요행이도 할아버지의 두 곳 혈도를 움켜잡고 내력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두세 시즌 행동을 할 수 없게 할 뿐이지 할아버지의 몸을 불구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석파천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문만부의 조금 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던 것이다. 이날 밤 석파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밤에 정당이 선실에서 부르짖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천오라버니의 목숨을 용서해 주세요. 그를 죽이지 마세요. 그를 죽이지 말라고요. 석파천은 벌떡 일어나서 선실 안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몽롱하나마 정당이 정불삼의 상반신을 얼싸안고서 연신 부르짖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 천오라버니를 죽이지 마세요. 석파천이 두 손을 뻗어 정불삼의 등을 움켜잡으려 할 때였다. 순간 갑자기 문만부의 고통에 찬 끔찍스러운 표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다가 할아버지가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너무나 불경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살그머니 선실에서 물러나와서는 머리를 얼싸안고 잠을 청했다. 정당은 석파천이 제때에 선실로 달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러나 석파천은 잠시 주저하더니 그만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이를 보고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다. 석파천은 백고물로 돌아가서 누웠으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에 정당의 말이 들려왔다. 어머,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여 할아버지를 안고 있죠? 저는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천오라버니를 죽이는 꿈을 꾸었나 봐요. 그래서 제발 그의 목숨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모양인데 할아버지는 응낙하지 않았어요. 천만다행히도 그것은 꿈이었군요.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꿈을 꾸든 잠꼬대를 하든 다 좋다. 날이 곧 밝을 것이다. 나와 약속한 열흘째가 되는 날이다. 그가 하루 동안에 100만 검을 찾아 패배시킬 것인지 두고 보겠다. 정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천오라버니가 백치가 아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웬일인지 정불삼은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는 양심이 있지. 참 착해. 양심이 좋은 사람은 바로 바보이고 백치이며 죽어 마땅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계속 이어나갔다. 아, 호조수로 영태혈을 움켜잡고 옥녀첨침으로 현추혈을 거머쥐게 하다니
정말 좋은 묘책이지, 좋은 묘책이야. 그러나 애석하게도 백치의 양심이 착해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치이고 백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이 말을 듣게 되자 정당과 석파천은 서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들의 계책을 알게 되었을까? 정당은 온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암암리에 어떤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천오라버니가 조금 전 손을 쓰지 않은 것이 화인지 아니면 복인지 모르겠구나. 천성이 착한 석파천은 여전히 정불삼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밝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언덕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다. 바로 이 배다. 늙은 요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라. 석파천은 우렁찬 함성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언덕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볏가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앞장을 선 너댓 명의 사람이 뱃머리로 오르더니 호통을 내질렀다. 늙은 요괴는 어디 있느냐? 사람을 해치는 늙은 요괴는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정불삼은 선실에서 나오며 호통을 내질렀다. 누군데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느냐? 한 사내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호통을 질렀다. 바로 이자다. 바로 이자야. 빨리 끼얹어. 등 뒤에 있던 두 사람이 대나무로 만든 통을 정불삼에게 겨누고 핏물을 휙 내쏘았다. 무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검둥개의 피가 늙은 요괴에게 뿌려졌으니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정불삼이 그들이 끼얹는 핏물을 가만히 맞을 리가 만무였다. 그는 그 피가 쏟아지는 순간 몸을 솟구쳐서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그는 속으로 대노했다. 어디서 온 놈들인데 함부로 망발인가? 노부를 요괴라 모함하고 검둥개의 피를 뿌리다니. 다른 사람이 그를 건드리지 않아도 그는 마음에 이상한 동요가 일면 사람을 죽이는 습관이 있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그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그의 성미를 건드리는데 그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는 땅에 내려서려는 순간에 두 발을 일제히 들어올리며 손에 대나무통을 쥔 두 명의 사내를 걷어찼다. 곧이어 앞장을 선 대한을 후려쳐 일장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들 세 사람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인데 강호의 절정 고수의 손과 발에 얻어맞게 되었으니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뱃머리에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앞장을 섰던 그 대한은 허공에서 선혈을 분수처럼 토해내며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정불삼은 다시 발을 들어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곧장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정당은 그의 등 뒤에서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 하루에 셋을 넘길 수 없어요. 정불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극심한 분노에 쌓이게 되자 그는 자기가 과거에 맹세했던 것을 저버릴 뻔했던 것이다. 이때 그의 발은 뱃머리에 선 다른 사내와 한자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억지로 발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부르짖었다. 늙은 요괴가 무섭다.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삽시간에 그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사력을 다해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등과 횃불을 강물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세 구의 시체만이 댕그렁하니 남게 되었다. 정불삼은 뱃머리의 시체를 강물에 차넣으며 사공을 향해 말했다. 빨리 배를 띄우도록 하게. 다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일 수 없네. 이때 늙은 사공은 너무나 놀라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사공은 삿대를 들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정불삼은 삿대를 들고서 배를 언덕에서 밀어냈다. 검둥개의 피는 정불삼의 몸에 뿌려지지 않았으나 선실에 뿌려져서 피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당아, 왜 이런 수작을 부렸지?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성미가 아니세요? 정불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내가 언제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더냐? 정당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좋아요. 열흘이란 기간이 차게 된다면 천오라버니가 백가를 패배시키지 못했을 때 할아버지는 천오라버니를 죽인다고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열흘째인데 할아버지는 이미 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불삼은 흠칫했으며 노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이 계집애야, 너무나 관계가 많구나.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가 너의 수작에 말려들었구나. 정당은 득이에 찬 표정을 짓고는 방글방글 웃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는 열흘째 되는 날 반드시 저 녀석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1일 불과 3이라고 오늘 세 사람을 죽였으니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 오늘이 지나가면 천오라버니를 다시는 죽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의 손녀사위는 진짜 백치가 아니에요. 그의 몸이 점차 회복된다면 무공이 크게 증진될 것이고 절대로 할아버지의 명성과 체면에 먹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불삼은 발로 뱃바닥을 세차게 내려찼다. 뱃바닥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는 노해 부르짖었다. 안 돼! 안 돼! 정불삼이 너같이 조그만 계집애의 손 아래 굴복한 데서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딸이에요. 모두 한 집안 사람이니 체면을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번 일은 제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정불삼은 성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지게 된다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게 되어 기분이 좋을 때가 없다. 그런데 왜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정당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이긴 것으로 하세요. 정불삼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 내가 그 못난 넷째 할아버지와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는 어릴 적부터 나와 싸움을 자주 벌여왔는데 지고서도 자기가 이겼다고 했거든. 석파천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황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조금 전 그 사람들은 정당이 일부러 할아버지에게 맞아 죽도록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닌가. 정당은 정불삼이 사람을 죽이되 하루에 셋을 넘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라 다시 석파천에게 손을 쓸 수 없도록 그와 같은 계책을 꾸민 것이었다. 석파천은 정불삼이 순식간에 세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태도로 미루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도 거짓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때 정당은 방긋 웃으면서 고물로 다가왔다. 석파천은 나직한 어조로 그녀에게 물었다. 띵땅,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소. 그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니오? 정당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이 해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히려 나를 탓하는 거예요? 석파천은 망연해져서 물었다. 내가 해친 것이라고? 정당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어젯밤 계획대로 손을 쓸 것이지 왜 손을 쓰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손을 썼더라면 우리 두 사람은 멀리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될 게 아니에요? 석파천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 입을 열지 못했다. 갑자기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 됐다. 됐어. 석가 녀석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죽지는 않겠지만 불구가 되겠지. 너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에 셋을 넘길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정당과 석파천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일시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정불삼은 더욱더 득이에 찬 표정으로 씨부렁거렸다. 과연 묘책이다. 묘책이야. 백치야,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사람도 도깨비도 아닌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아, 그렇게 된다면 관계없겠지?
정당은 일시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구차하게 말했다. 아직 열흘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백만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며 천오라버니가 그를 패배시킬지도 모르지 않아요? 정불삼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그렇다. 우리들은 공평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오늘 밤 삼경이 되어서야 손을 쓰겠다. 산 너머 산이었다. 정당은 그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제 또 무슨 방법으로 석파천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뾰족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석파천은 화가 곧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된 것도 모르고 그녀에게 물었다. 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정당은 뾰루통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했잖아요. 석파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농담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다니 할아버지가 나의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무슨 득이 있겠소?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소? 정당은 그만 또 화가 치밀었다. 이 사람은 정말 맹추이구나. 멍청하게 실이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하다니. 한평생 내가 이자를 따라보았자 아무런 재미도 없겠다. 할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에게 짝을 지어준다면 자기는 한평생 눈도 없고 팔도 없는 불구의 남편을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쭈뼛하였다. 어느덧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당은 백고물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석파천의 모습이 나란히 강물 속에 비쳤다. 마치 물 위를 헤엄치는 것처럼 배를 따라 파도가 넘실대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당은 몸을 돌렸다. 석파천은 등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뻗쳐 그의 등심에 있는 혈도를 움켜잡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호조수의 수법으로 석파천의 등 뒤에 있는 영태혈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옥녀첨침이라는 수법으로 그의 현추혈을 거머쥔 것이다. 석파천은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두 곳의 혈도를 잡는 바람에 그만 전신이 시큰하고 맥이 빠져서는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런데 정당은 그 순간 석파천의 내력에 반탄력에 그만 몸이 뒤로 붕하니 퉁겨나오게 되었고 하마터면 강물 속에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그녀는 배의 선실 위쪽에 있는 오봉을 붙잡고 내려서며 화를 냈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했는데 그 같은 병신을 이 세상에 남겨 무엇하겠어요? 설사 할아버지의 체면을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을 쓸 것이 없이 내가 먼저 당신의 눈을 뽑아내야 되겠어요. 그녀는 고물에서 긴 밧줄을 끌어내어서는 석파천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었다. 그런 후 밧줄을 다시 어깨 죽지에서부터 발 쪽으로 꽁꽁 동여매었다. 적어도 수십 번을 두고 칭칭 감기게 된 석파천의 꼬락서니는 정령 솔잎에 쌓인 송편을 연상시켰다. 본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 혈도가 금나수법에 의해 제압된 이상은 보통 고수로서는 두 시진 정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석파천의 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오했다. 사지를 움직일 수는 없었으나 입을 열고 말을 할 수는 있었다. 띵땅,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것이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당의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를 보자 그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게 되었다. 정당은 발을 뻗쳐 그의 허리깨를 세차게 걷어차며 외쳤다. 흥, 누가 장난을 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군. 이런 바보 멍청이를 내가 천갈래 만갈래 칼질을 해서 갈갈이 찢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군. 휙하니 그녀는 유엽돌을 뽑아들고 석파천의 뺨에 갖다 대고 이리저리 두어 번 문질러서 칼을 가는 신용을 했다.
석파천은 놀라 전신을 떨면서 말했다. 띵땅, 이후부턴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듣겠소. 당신이 날 죽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오. 정당은 증오에 찬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해도 당신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녀는 다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말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나를 용서해주면 내 다시는 당신에게 남편 노릇을 하지 않으리다. 그가 이와 같은 말은 하는 것은 애거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남에게 빌지 않는 성미였기 때문에 제발 비오니 살려주시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정당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앙칼지게 말했다. 천지교배도 끝났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안 돼요?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면 단칼에 당신의 개 같은 머리통을 잘라버리고 말 테예요. 석파천은 끔찍스러워 더 이상 입도 뻥긋 못했다. 이때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았어. 정말 멋있다. 그래야 이 정불삼의 귀여운 손녀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지. 시원하게 실이 한 칼에 두 토막을 내도록 해. 늙은 사공은 정당히 다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보자.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키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 바람에 배가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마침 이때 한 척의 조그만 배가 강물을 따라 이쪽으로 쏜살같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따라서 두 척의 배는 서로 부딪힐 것 같았다. 맞은편 조그만 배 위에 사공이 이것을 보고 황급히 외쳤다. 빨리 한쪽으로 배를 몰아요. 배를 몰아. 정당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서산으로 기울어지면서 쏟아놓는 석양의 햇살을 받아 칼날이 번쩍번쩍 빛이 났다. 석파천은 그 칼의 광채에 두 눈이 부시는 것을 느꼈다. 벼랑간 정당이 칼을 내려쳤다.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약간 기울어지는 바람에 유엽도는 석파천의 머리 옆에 있는 배전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 순간 정당은 칼을 내던지고 두 손으로 석파천의 몸뚱아리를 잡는가 싶더니 휙 내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때 두 배가 스칠 듯 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순간이라 바로 맞은편. 조그만 배의 선실 쪽으로 석파천은 나가떨어지게 되었다. 정불삼은 손녀딸이 갑자기 간계를 펼치는 것을 보고 노해 부르짖었다. 너는 무엇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선실에서 달려나와 손을 뻗어 석파천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 걸음 늦고 말았으며 강물이 너무나 세차기 때문에 두 척의 배는 순식간에 10여 장이나 뚝 떨어지고 말았다. 정불삼의 경공신법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때 몸을 날려서 저쪽 배로 건너뛸 수는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뒤로 돌려 냅다 정당의 따귀를 한번 후려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키를 돌려. 키를 돌려서 쫓도록 해. 그러나 양자강 물결은 거세기가 이를 데 없었다. 어떻게 순식간에 배를 되돌릴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 조그만 배는 매우 가볍고 날렵해서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었다. 정불삼이 급히 배를 돌려세워서 쫓으려고 했을 때 이미 그 배는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한편 석파천은 허공에서 한 바퀴 제주를 넘으며 얼굴을 아래로 하고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떨어지고 보니 몸에 부딪히는 것이 매우 부드러웠다. 조금도 몸이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가 어둡고 침침하여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때 그 누가 놀람에 찬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곧 코끝으로 한 가닥 그윽한 향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장락방의 총타에 있는 자기의 침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약간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바로 자기는 이불 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코와 입은 어느 베개에 파묻혀 있었는데 베갯가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있었고 그 머리통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석파천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와 하는 비명소리를 내지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놀람에 찬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누구예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기만 했다. 그 여자는 재차 물었다. 어째서 우리 배에 올라타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한 칼에 당신을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그만 놀라며 부르짖었다. 아니요. 내 스스로 이 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던져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요. 그 여자는 석파천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 급히 말했다. 당신은 빨리 나가요. 어째서 내 이불 안으로 기어든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가슴팍에 요가 깔려 있었고 등에도 이불이 덮여 있었다. 얼굴은 베개에 파묻힌 꼴이었으며 이불자락에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제서야 정당히 그를 내던지게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조그만 배의 선실 안으로 날아가게 되었고 침대 위에 깔아놓은 이불자락에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야단난 것은 그 침대 주인이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의 손발이 묶여있지 않았더라면 벌써 몸을 일으켜서 달아났겠지만 아직도 혈도가 풀려지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지라 부득이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소. 제발 부탁이니 나를 좀 끌어내 주시오. 밀어내도 좋고 발길로 차내도 상관 않겠소. 발끝 쪽에서 한 늙은 부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무엄한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빨리 한 칼에 죽여 없애. 눈앞에 젊은 여인이 말했다. 할머니 그를 죽인다면 저의 이불자락이 모두 피로 물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매우 초조한 어조였다. 노부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도대체 저게 무엇하는 놈이냐? 이봐, 이 멍청한 녀석아. 빨리 기어서 이리 나와. 석파천은 급히 부르짖었다. 나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영태혈과 현추혈을 찍혔단 말입니다. 전신이 꽁꽁 묶여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낭자인지 부인인지 모르지만 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서로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퇴하고 침을 뱉으며 외쳤다. 누가 부인이에요? 나는 아가씨란 말이에요. 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할머니, 빨리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 묶여 있어요. 석파천은 다급한 음성으로 말했다. 할머니, 부탁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저를 좀 끌어내 주세요. 저는 이 아가씨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노부인은 노하여 부르짖었다. 이런 후레자식 같으니 감히 누구를 비웃고 있는 거야? 침대 위의 소전은 다급히 말했다. 할머니, 백고물에 있는 사공을 불러서 끌어내도록 해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노부인은 말했다. 안 돼, 안 돼. 이와 같은 광경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너와 내가 모두 움직일 수 없으니.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노파와 소저 역시 묶여있는 것이 아닐까? 이때 그 노파가 말했다. 이 후레자식 같으니. 못난 녀석 같으니. 하필이면 우리 배에 떨어질 게 뭐람. 어서 그를 죽여버려라. 이불에 핏자국이 묻게 된들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조만간 남에게 죽음을 당할 처지가 아니냐? 소저는 맥이 풀린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미 사람을 죽일 힘조차 없어요. 노파는 황급히 부르짖었다. 칼로 천천히 그의 목줄기를 톱질하듯 해서 따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그 후레 자식은 죽을 것이다. 석파천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안 됩니다. 안 되어요. 저의 피는 아주 더러워요.
저의 더러운 피가 이 향긋한 이불자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불 속에 시체가 누워있다면 그건 역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소저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것이었다. 이불 안에 시체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다. 석파천은 내심 기뻐했다. 소저가 분명히 이런 행동을 보이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소저는 자기의 할머니에게 외쳤다. 할머니, 나는 칼을 뽑으려 해도 뽑을 힘이 없어요. 석파천은 기쁨의 미소를 띄우고 흐뭇해져서 말했다. 소저에게 칼을 뽑을 기운이 없다면 더없이 잘 되었구려.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 만약 소저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뻣뻣한 강시가 되어 소저의 곁에 들어눕는 꼴이 될 것이니까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광경이겠소?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니 강시가 될 것이 뻔한 노릇인데 움직이게 되어 얼음과 같이 차가운 강시의 손이 소저의 목줄기를 어루만지게라도 된다면 소저는 그와 같은 말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낀 듯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요. 잠시 후 그녀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떨며 다시 말했다. 할머니,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노파는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나직이 말했다. 나도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더 이상 말 좀 시키지 말아라. 이때 어스름한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실 안은 칠흑과 같이 어두워졌다. 석파천과 소저는 같은 이불자락을 덮고 있었으나 다행히 떨어질 때 한 옆에 떨어져서 그녀의 몸에 부딪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소저가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숨소리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다급해하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도 노파는 여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벼랑간 멀리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2번 들려왔다. 정적만이 감도는 밤인지라 그 휘파람 소리는 매우 귀에 거슬렸다. 곧이어 한 차례 웃음소리와 더불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취, 하룻밤 하룻낮을 기다렸는데 어째서 이제서야 오는 거요? 소저는 급히 말했다. 할머니, 그가 마중을 나왔는가 봐요. 어쩌면 좋죠? 노파는 코웃음을 치고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거라. 나는 지금 진기를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경맥이 조금이라도 유통되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저 강 한복판에 뛰어들어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그러면 저 늙은 요괴로부터 당할 모욕은 면할 수 있다. 소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황급히 말했다. 할머니, 그건 안 돼요. 노파는 노해 말했다.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할머니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소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죽겠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이 없었다. 석파천은 2번이나 주화인마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노파와 소저도 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된 모양이군.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적이 나타나다니 정말 난처하게 되었구나. 하류 쪽에서 창노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검으로 겨루어도 좋고 주먹으로 겨루어도 좋다. 정넷째는 아무거나 응하겠다. 소취, 왜 대답이 없느냐? 말소리는 이미 수십 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잠시 후에 허공에서 철커덕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쿵 하는 음향이 울려 퍼졌다. 어떤 물건이 배에 날아온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배에서 누군가 닻을 던진 것이었다. 석파천은 배가 한쪽으로 기울자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구르게 되었다. 소저 역시 그와 같이 오른쪽으로 석파천에게로 굴러왔다. 석파천은 당황하여 황급히 말했다. 이건, 당신은
그녀에게 자기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녀 역시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곧이어 배가 쑥 가라앉는 것 같았다. 무거운 것이 배 위에 올려진 모양이었다. 그러자 한쪽으로 기울어지던 배가 다시 수평을 되찾았다. 그 노인은 뱃머리에 서서 입을 열었다. 소취, 내가 왔소. 우리들은 곧 손을 써야 하지 않겠소? 사공이 부르짖었다. 당신이 잘못 손을 쓰다가는 두 척의 배가 함께 뒤집히고 말 것이오. 노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아가리 닥쳐. 그는 닻을 던지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나란히 붙었던 두 척의 배는 떨어지면서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갔다. 사공은 그의 이 같은 실력을 보자 깜짝 놀라서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거의 200근이나 되는 닷과 쇠사슬을 들었다 던졌다 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었다. 노인은 득이의 웃음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소취, 나는 뱃머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왜 선실에 숨어서 암수만 펼치려 하시오? 나는 당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위인이 아니오. 석파천은 마음이 놓였다. 일시 그가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기다리고 있어 보았자 좋은 일이 생길 리 만무할 것 같았다. 노파가 만약 진기를 끌어모으게 된다면 소저와 함께 강물로 뛰어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때 마침 소저가 석파천 옆으로 굴러오게 되어 그녀의 귀가 바로 자기 입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나직이 말했다. 소저, 빨리 할머니께 강물에 뛰어들지 말라고 하시오. 소저는 체념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강물 속으로 뛰어들 거예요. 말을 끝내자 복받치는 슬픔을 끝내 참을 수 없는 듯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에 옆에 있던 석파천의 얼굴까지 눈물에 젖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미안해요. 저의 눈물이 당신의 얼굴로 흘러갔군요. 소저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석파천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소저, 미안할 것 없소. 눈물쯤 나의 얼굴을 좀 적신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소? 소저는 계속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 뱃머리의 사람이 우리를 귀찮게 굴어요. 할머니는 차라리 죽어서 저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저의 눈물은 미안하게 되었어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때 뱃바닥으로부터 삐거덕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실 저쪽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석파천은 본래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있었으나 조금 전 굴러가면서 몸이 옆으로 눕혀지게 되어 불편하나마 선실 반대쪽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 당신 할머니가 일어나 앉았소. 소저는 순간 아 하고 놀람에 찬 탄성을 내질렀다. 그녀는 얼굴을 석파천 쪽으로 돌려놓고 있어서 선실 안의 광경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에 석파천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할머니, 이 소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 소저는 할머니와 함께 강물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소이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뱃머리의 노인은 선실 안에서 젊은 남자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자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 누가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떠는가. 석파천은 기뻐서 외쳤다. 빨리 사람 좀 구해주시오. 부인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소이다. 그 노인은 깜짝 놀란 듯 일장으로 선실의 한쪽 귀퉁이를 파괴하고 오른손을 뻗쳐 노파의 팔을 움켜잡았다. 노파는 간신히 끌어모았던 진기가 거두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그녀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소취, 그대는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 되었구려. 어째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껏 버티고 있었소? 노파는 호흡하기가 벅찬지 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간신히 말했다. 이 손 놓아요.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빨리 꺼져요. 노인은 다급히 말했다.
경맥이 거꾸로 흐르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요.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아마도 불구의 몸이 될 것이요. 내가 도와주겠소. 노파는 노해 손을 뿌리치며 부르짖었다. 내 몸에 손을 댄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더라도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것이니 알아서 해요. 노인은 재빨리 손을 움츠려들이며 말했다. 당신은 수태음폐경과 수소음심경 그리고 수소양삼초경이 모두 흩어져 있어. 이건 노파는 그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나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하인마 되었으니 당신에겐 잘된 일이 아니겠어요? 노인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러더니 소저를 향해 다시 말했다. 수야, 너는 무얼 하고 있는 게냐? 빨리 할머니를 위로해드리지 않고. 그 노인은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너는 어째서 사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지? 그 사람이 너의 연인이냐? 아니면 너의 남편이냐? 수아와 석파천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매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손을 뻗쳐 석파천을 움켜잡고 끌어당겼다. 석파천은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허리는 물론 손가락도 펼 수 없었다. 노인이 그와 같이 잡아당기자 그는 마치 오뚜기처럼 이불에서 벌떡 일어서게 되었다. 노인은 그만 깜짝 놀라 흠칫했으나 순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수아, 단오 명절은 이미 지났건만 이불 속에 송편을 숨기고 혼자 먹고 있었느냐? 수아라 불리우는 소저는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는 밖에서 이리로 날아들었어요. 내가 숨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저는 정색을 하며 사실을 실토하였으나 노인은 여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노인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움직이지 못하느냐? 역시 너도 이 녀석처럼 송편처럼 되어 있다는 거냐? 이때 노파가 날카롭게 외쳤다. 감히 수아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사생결단을 내고 말 테니 알아서 해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소. 내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지. 그는 사공에게 말했다. 사공, 키를 돌리시오. 그리고 돛을 달고 내가 멈출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도록 하시오. 사공은 공손히 대답하고 키를 천천히 돌렸다. 노파는 놀람과 두려움에 찬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어쩌려고 이러는 것이지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벽라산으로 가서 잘 조섭을 합시다. 이번에 주하인마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오. 노파는 앙칼지게 말했다. 나는 죽어도 벽라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당신은 나를 이기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를 당신의 계집 같은 집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이에요? 노파가 계속 떼를 쓰자 노인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여 말했다. 우리들이 장강에서 무공을 겨루어 당신이 이기면 내가 절을 하고 당신이 지면 내 집으로 간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소. 당신이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하인마 된 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번만은 반드시 벽라산으로 데려가야 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십 년간 간직했던 소원을 풀지 못할 것이 아니겠소? 이야말로 나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 노파는 버럭 화를 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오. 가지 않는다고. 그 음성은 한마디 한마디 거듭될수록 점차 처절함을 더해갔다.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것이오. 오늘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요. 이때 석파천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불쑥 입을 열었다. 그녀가 가고 싶지 않다는데 왜 강요하시오? 노인은 대노해서 호통을 내질렀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는 손을 들어 석파천의 얼굴을 향해 치려고 하였다. 만약 이 일장이 그대로 석파천의 얼굴에 떨어진다면 석파천은 정신을 잃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빨이 모두 부러져 나갈 것이다.
노인은 갑자기 석파천의 얼굴에 남은 손자국을 발견하곤 그만 어리둥절해지더니 대뜸 손을 거두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이 녀석 봐라. 누가 너를 이 모양으로 묶어놓았나 했더니 원래 나의 질손녀의 솜씨였군. 너의 얼굴의 일장은 나의 질손녀가 때린 자국이지. 석파천은 아리송해서 물었다. 당신 질손녀라니. 누구 말이오? 노인은 뜻밖이라는 듯 계속 말했다. 너는 아직도 노부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나는 정불사이다. 정불삼은 나의 형님이시다. 나이가 나보다 많지만 무공은 나만 못하지. 나의 질손녀로 말하면. 석파천은 그의 모습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불삼과 닮은 점이 많았다. 옷차림도 거의 비슷했다. 다만 허리에 한 조각 누런 빛이 번쩍이는 금띠를 두르고 있는 것만 달랐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 입을 열었다. 아, 그렇군요. 띵땅이 바로 당신의 질손녀였군요. 그렇소. 이 일장은 바로 띵땅이 후려친 것이요. 또한 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띵땅이 한 짓이요. 정불사는 갑자기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천하에서 당하만큼 짓궂고 말괄량이 계집에도 없을 걸세. 좋아, 좋아. 그런데 그 애가 어째서 내 녀석을 묶었지? 그 순간 석파천은 슬픈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의 무공이 너무 뒤떨어지고 또 백치라고 말이오. 정불사는 더욱더 흐뭇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웃었다. 하하, 셋째가 죽이려 하던 사람을 이 넷째가 만나게 되다니 그렇다면. 석파천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당신도 나를 죽이겠단 말이오? 그러자 정불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불사의 마음을 이 천하에서 그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내 녀석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일부러 죽이지 않겠다.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왼손으로 석파천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들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른손을 칼날처럼 세워 그의 몸을 감고 있던 밧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 번 그었다. 수십 가닥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이불 위에 흩어졌다. 그야말로 예리한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솜씨였다. 석파천은 또 한 번 놀라며 감탄했다. 영감님, 이 재간은 정말 훌륭하군요. 이 재간의 명칭을 무엇라고 하는 것인지요? 정불사는 석파천이 칭찬의 말을 하자 그만 흐뭇해져서 으스대며 말했다. 이 한 수의 재간은 물론 대단한 것이지. 천하에서 이와 같은 공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정불사 외에 달리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느긋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재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 노파가 정신을 차린 듯 정불사의 자화자찬하는 소리를 듣자 냉소하며 그 말을 가로챘다. 혼자 감동되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군. 그 한 수의 쾌도 참남만은 한두 수 무공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 펼칠 수 있지. 정불사는 침을 뱉으며 비꼬듯 말했다. 무공을 몇 수 배운 사람이면 모두 쾌도 참남말을 펼칠 수 있다고. 어디 당신이 한번 펼쳐보시지. 노파는 크게 노하여 붉어진 얼굴로 대들듯 말했다. 내가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되어 기운이 없는데 그와 같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다니. 노파는 석파천을 향해 말했다. 이것 보게 송편. 자네에게 일러두지만 어느 고을에서든지 무공을 구경시키고 고약을 파는 사람에게 한두 푼의 엽전을 주기만 해보게. 그럼 그 쾌도 참남마라는 초식을 자네에게 보여줄 걸세. 이어 그녀는 더욱 힘주어 강조하듯 말했다. 바로 이 늙은 망나니가 펼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어쩌면 더 뛰어날지도 모르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며 밥을 빌어먹는 후레자식들도 아는 수법인데 뭐가 대단한가? 안 그런가? 노파는 정불사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 심산인 모양이었다.
계속 듣기만 하고 있던 정불사는 더 이상 못 듣겠다는 듯 화를 내며 그녀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순간 석파천이 부르짖었다. 아니, 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는 비스듬히 몸을 돌리더니 정불사의 오른쪽 손목을 내려치려고 했다. 이것은 정당이 그에게 가르쳐준 18초 금나수법 가운데 백학수라는 1초였다. 정당에게 혈도를 찍힌 지 오래되었기에 그의 혈도가 저절로 풀린 것이다. 밧줄이 끊어지는 동시에 피가 유통하게 되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는 손을 쓸 수 있었다. 정불사는 놀라서 하더니 냅다 석파천의 팔을 비틀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18초 금나수법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다. 즉시 초식을 변화시켜 왼손을 막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두 눈을 찔러갔다. 정불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좋아. 이거 셋째 금나수법이로구나. 그는 팔을 뻗치며 앞으로 나와서 석파천의 팔굽을 내려 누르려고 하였다. 석파천은 두 팔을 웅크리며 두 주먹으로 그의 태양혈을 양쪽에서 힘껏 치려고 했다. 정불사는 팔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면서 바깥쪽으로 벌려 정광석화와 같이 석파천의 팔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는 석파천의 두 팔이 자기가 떨쳐내는 그의 두 팔에 닿기만 하면 부러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퍽 쌍방의 팔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 휘청거렸고 정불사는 두 팔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정불사가 밟고 있던 뱃바닥의 널판이 가운데서부터 뚝 부러지고 말았다. 동시에 중심을 잃은 배가 좌우로 맹렬히 두어 번 흔들거렸다. 정불사는 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기의 발이 부러진 널판지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비했다. 방금 그는 전력을 다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석파천이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보자 뱃바닥의 널판지를 부러뜨린 자기가 한 수 지게 된 셈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석파천의 무공이 이토록 심오한데 어째서 정당에게 붙잡혀서 따귀까지 얻어맞았을까 하는 의문을 느꼈다. 노파 역시 놀란 마음은 정불사에 못지 않았다. 그 즉시 그녀는 깔깔 웃었다. 호호호.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나 숨이 턱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영웅호걸이라고 뽐내느냐 이런 말씀이시겠지? 좋아. 좋아.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는 숨이 콱 막혀 황청객이 되었을걸. 비웃음인지 야유하는 것인지 잘 모를 그런 말투였다. 그래도 노파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불사는 얼굴을 돌려 석파천을 쏘아보며 물었다. 이봐 송편, 자네 사부는 누구지?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나는 사부가 없소이다.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렇다면 18초 금나수법은 어디서 훔쳐배운 것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나는 훔쳐배운 것이 아니오. 띵땅이 나에게 열흘 동안 가르쳐준 것이외다. 그녀는 나의 사부가 아니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정불사는 더욱더 화가 치미는 듯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내 녀석의 무공은 당아가 가르쳐준 것이란 말이냐?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이때 제대로 숨을 쉬게 된 노파는 낭낭히 입을 열었다. 강호에서는 정씨 쌍웅을 두고 말하건대 하나는 영웅이고 하나는 곰과 같이 미련하다더니만 그 말이 틀림이 없었군. 오늘 이 내가 친히 목격한 결과 강호의 소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로구나. 정불사는 버럭 화를 내며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언제 강호에 그와 같은 소문이 있었단 말이오? 그 소문은 그대가 날 조한 것에 불과하오. 도대체 누가 영웅이고 누가 곰과 같다는 것인지 말하시오. 나의 무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셋째보다 고강하다는 사실을 무림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요. 노파는 발악하듯 하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빨리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듯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정당은 정셋째의 손녀딸이고 정셋째는 그의 아들에게 무공을 가르쳤으며 그의 아들은 그의 딸인 정당에게 무공을 가르쳤는데 정당은 또 이 바보 녀석에게 무공을 가르친 것이 아니겠소. 그녀는 그를 골려주려는 심산으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바보 녀석은 열흘 만에 금나수법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정노사보다 더욱더 뛰어난 솜씨를 가지게 되었으니 당신이 할 말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오? 천하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따져보시지. 정불사는 그녀의 느릿한 말을 듣고 있기가 답답한 듯 불쑥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지. 천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느 쪽이 영웅이고 어느 쪽이 곰인지 알아보라는 것이겠지? 그리고 물론 정셋째가 영웅이고 정넷째가 곰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겠소? 그의 음성은 점차 우레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되었소. 이 한마디는 신락같이 가늘었다. 정불사는 그 말을 듣고 치솟아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새파란 녀석이 정넷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인가? 좋아, 좋아. 우리 다시 한번 겨루어 보자고. 나는. 그는 3초 안에 너를 강물 속으로 처박아 버리겠다고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석파천의 무공이 범상하지 않은데 3초 안에 강물 속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큰 소리는 쳐놓고 오히려 자기가 창피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10초 또는 20초 안에 요절을 내겠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역시 너무 자만하는 것 같았고 100초로 정하자니 명성을 떨친 자기가 질손녀의 제자를 상대로 100초를 겨루는 것도 못난 짓으로 여겨졌다. 그가 잠시 주저하고 있을 때 노파는 재빨리 그 말을 이어받아 입을 열었다. 당신은 10만 초 안에 그를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를 콜로. 정불사는 노후하듯 그 말을 받았다. 10만 초 안에 그를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그를 사부님으로 모시라는 말이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몸을 날려 허공에서 손을 어지럽게 휘두르며 석파천의 머리와 가슴팍을 향해 동시에 내려쳐왔다. 석파천은 18초 금나수법을 배우기는 했으나 정당과 한 수 한 수 연습을 배워나가는 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응용을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정불사의 마치 수천 수만의 손바닥을 휘두르며 덮쳐오는 듯한 공격을 그가 어찌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는 정불사의 절묘한 수법에 미처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보호하듯 머리만을 감싸쥐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는 뒷덜미 대추혈에 지극히 무거운 압력을 느꼈다. 이미 일장을 맞은 것이다. 대추혈은 수족 삼양동맥이 모이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급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경맥이 모여있는 내력이 동시에 반탄력을 일으켰다. 정불사는 일장을 후려치려는 순간 전신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오히려 옆으로 튕겨지게 되었다. 깜짝 놀란 그는 급히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석파천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으로 멀쩡했다. 석파천이 그의 장력에 적중되기는 했으나 오히려 정불사가 옆으로 튕겨났으니 누가 이기고 졌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노파는 시큰둥한 어조로 말했다. 정불사, 상대방은 일부러 당신에게 맞아준 거요. 당신은 저 멍청한 녀석의 단 1초에 진 것이나 다름없소.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내가 왜 졌소? 터무니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시오. 노파는 싸늘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대추혈을 맞아보시지. 당신이 죽지 않고 저 녀석을 몇 걸음 튕겨낼 수 있다면 당신들이 막상막하라 할 수 있겠지. 정불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의 내력은 심오하기 이를 데 없다.
내가 만약 대추열을 얻어맞게 된다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상을 입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싸늘히 말했다. 왜 내가 그에게 맞아야 해? 당신의 대추열이나 나에게 한번 맞아보시지 그래. 노파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정불사가 못난 곰이라는 사실을 내 익히 들어 알고 있지. 항상 요령으로만 득을 보려는 자라는 걸 그 누가 모르겠어? 상대방과 일장 대 일장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만 감히 싸우려고 하지. 정불사는 자기의 단점이 발각되자 겸연쩍은 듯 말했다. 맞받아치는 우격다짐은 무식한 자들의 무공이고 고수는 그와 같은 우둔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소. 그는 노파의 핀잔을 더 받게 될까봐 재빨리 석파천을 향해 제의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겨루어 보세. 석파천은 지레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띵땅에게 배운 금나수법밖에 모르오. 조금 전 어르신네가 마구 손을 휘두르는 것 같은 재간은 막을 수가 없지요. 어르신네가 이긴 것으로 하시고 더 이상 겨룰 필요가 없소이다. 이긴 것으로 하자는 말에 기분이 나빠진 정불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이지. 이긴 것으로 하자니 무슨 수작이냐? 내가 한 수 양보할 테니 내가 먼저 때려보아라.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남을 때릴 줄 모릅니다. 정불사는 노파가 끊임없이 냉소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다. 제기랄, 내 녀석이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자,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때려보란 말이다. 그러면 나는 피하면서 이렇게 너를 때리겠다. 그러면 너는 옆으로 슬쩍 피해서 왼손의 주먹으로 나의 이곳을 치란 말이다. 석파천은 초식을 빨리도 배웠다. 그는 정불사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썼고 정불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반격을 했다. 두 사람이 사초를 교환하게 되었을 때 정불사는 휙하니 일권을 내질렀으나 석파천은 어떻게 반격할 줄을 몰라 손을 내려뜨리며 말했다. 모르오이다. 다음은 모르오이다. 정불사는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모두 가르쳐서 겨루어야 한다면 이게 무슨 무공의 겨룸인가? 석파천은 어쩔 줄 모르며 원망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겨루지 말자고 하지 않았소? 어르신이 이긴 것으로 하자고요. 정불사는 버럭 고함을 쳤다. 안 돼. 진정으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면 소치는 한평생 나를 비웃을 것이다. 정씨 집안의 대영웅이 자네로 인해 대구웅으로 변하고 말 테니 나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계속 이었다. 잘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치면 너는 막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나서면서 손가락을 뻗쳐 나의 아랫배를 찌르란 말이야. 이 일초는 매우 음흉하고 악독한 것이라 나의 이 주먹질은 그대로 뻗쳐낼 수 없게 되지. 그리하여 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세로서 수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적이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위를 공격하는 셈이 되지. 그는 입으로 말하고 손짓을 해가며 가르쳤다. 석파천은 빠짐없이 자세히 보고 기억하였다. 그런 후 두 사람은 처음부터 실지 대결을 가졌다. 석파천은 정불사가 가르친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손을 멈추었다. 그러면 정불사는 다시 그에게 초식을 가르치고 다시 계속해서 겨루었다. 정불사가 가르치는 권법이나 장법의 변화는 매우 복잡다단했으나 석파천을 상대로 싸움에 있어서 가르친 초식만을 사용했다. 정불사는 계속 반복해 겨루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이길 수 있겠는가? 약간 모자란 데가 있는 석파천이 초식을 잊게 된다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석파천은 기억력이 대단했다. 정불사가 한 번 가르쳤는데도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십 초를 싸우게 되었으나 석파천의 초식에는 빈틈이 없었다. 노파가 때때로 냉소를 터뜨리곤 하여 정불사는 그에게 범속한 초식을 가르쳐줄 수도 없었다. 공격과 수비를 할 때 날카롭고 절묘한 초식을 펼치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노파가 비웃음의 찬말을 던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와 입마된 후에 행동이 불편하기는 했으나 보는 눈은 매우 날카로워서 고명한 무공을 비방하곤 했다. 정불사는 별수 없이 절묘한 초식만 펼쳐내야 했다. 정불사는 기운을 내서 석파천에게 권장법을 가르치는 한편 전전긍긍 전력을 다해 싸움에 임해야 하니 지금의 상황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노파와 싸울 때에 비추어 조금도 쉽지 않았다. 이러기를 수십 초. 날은 어느덧 밝아왔다. 정불사는 초조하고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는 권법을 일변시켜 앞서 가르친 바 있는 갈마분천이라는 일초를 펼쳐 맹렬히 석파천에게 달려들었다. 석파천은 아연실색하여 부르짖었다. 차례가 틀렸소. 정불사는 화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차례는 무슨 차례냐?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 거지. 석파천은 갈마분천을 분접범비라는 초식으로 해소시켰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날려 피하면서 분접범비라는 일초를 펼쳤다. 정불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를 강물 속으로 뛰어들게만 한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수치가 제 아무리 항의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는 성큼 한 걸음 다가서며 횡소천군이라는 일초를 펼쳐 내 두 팔을 맹렬히 휘둘렀다. 석파천은 여전히 화풍새우라는 일초로 상대방의 맹렬한 공세를 피했다. 그러나 그가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왼발이 그만 배전을 밟게 되었다. 정불사는 크게 기뻐하며 호통을 내질렀다. 내려가. 그러면서 그는 종고제명이라는 일초로 두 주먹을 동그랗게 만들더니 그대로 석파천의 좌우 태양열을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정불사가 전수한 재간에 따르자면 석파천은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런 연후에 추눈사전이라는 일장으로 해소시켜야만 되었다. 지금 그는 뒤로 물러날 여지가 없었다. 한 걸음 물러서면 강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다급한 김에 그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가장 익숙해져 있는 호조수와 옥녀첨침이란 이 초를 펼쳐냈다. 그는 슬쩍 정불사의 등 뒤로 돌아가서는 정불사의 영태혈과 현추혈을 움켜잡은 것이다. 움켜잡는 순간 그의 소나귀에서 강맹한 내력이 쏟아져 나왔다. 정불사는 큰 소리로 부르짖더니 그대로 뱃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석파천의 내공이 제 아무리 고강하다 한들 며칠간 연마한 금나수법으로 어찌 정불사 같은 고수의 등에 있는 혈도를 잡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불사가 공격한 종고제명이라는 초식을 석파천이 추눈사전이라는 초식으로 해소시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석파천은 위기에 처하자 정불사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엉뚱한 초식인 옥녀첨침이라는 초식을 사용한 것이었다.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정불사라고 해도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만 여지없이 당하고 만 것이었다. 이 같은 병고가 생기자 정불사 석파천은 물론 노파 역시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 노파는 곧 정신을 차리고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그녀는 주와 입마된 상태에서 웃더니 진기가 모자라 웃다가 숨이 콱 막히자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두 눈을 뒤집고 누워있는 모습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석파천은 놀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부르짖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아라고 불리는 소전은 선실에 있어서 뱃머리에서 일어난 광경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다. 석파천의 황급히 부르짖는 소리에 그녀는 재빨리 물었다. 저의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석파천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어이쿠, 할머니가 정신을 잃었소. 이번에는 아무래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아는 놀라 부르짖었다.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석파천은 노파의 코앞에 손을 갖다 대어 보았다. 숨은 아직도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소. 수아는 급히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두려움에 계속 떨며 말했다. 할머니의 안색이 마치 죽은 것 같구려. 네, 소절을 부축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소. 수아는 그에게 부축을 받고 싶지 않았으나 조모가 너무 걱정되어서 망설이다가 응낙했다. 좋아요. 석파천은 한평생 그토록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를 대해본 적이 없었다. 장락방의 사람들도 물론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려고 애를 썼으나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지 결코 우호적이고 정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녀인 시건마저도 얼굴에 당황과 공포의 빛을 띄우곤 했다. 정당은 그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었으나 행동은 매우 무례하다고 할 수 있었다. 오직 이 소저만이 말할 수 없이 평온함과 안온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석파천은 이부자리로 그녀의 몸을 덮고 가볍게 안고서 뱃머리로 나왔다.